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았죠? 예. 삼성전자,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실적을 확인하고 이거 증시 신고가 돌파는 제가 이제 한 95, 확률 높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실적까지 제가 확인하면서는 100%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100%는 없다고 하지만, 시간의 문제예요. 예,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향 자체가, 신고가, 지수 신고가 내는 거는,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리고 실적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과 이제 리포트를 또 이따가 분석을 할 거지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흐름 자체가 이 2분기에 더 좋아지고 3분기에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 장세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 실적의 어떤 우두머리 격인 이 두 기업이 상당히 흐름상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결국은 한국 증시, 이제 한국 수출이죠, 결국. 그것들을,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어내겠구나.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건 외국인들이 무조건 잡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했죠.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몇천억씩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지수 고점 경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증시 방향이 굉장한 중요한 이 실적 발표였고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정말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보다 더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예, 실적 안 나오고 별 볼이 없는 게 막 가지는 않겠죠. 예, 완전히 차별화된 장세가 될 것 같고 실적 장세의 흐름에서 성장 주도 업종 내에서도 실적 모멘텀을 더 크게 가지는 게 주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압축적으로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압축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강한 어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 내용을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0.3% 상승해서 3137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500종목 넘게 강세장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0.47%, 오늘 바이오 섹터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세게 좀 올라줬고 973포인트, 이제 1000포인트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700여 종목으로 200여 종목 하락 종목보다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약간 보합으로 마감됐고 오늘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좀 보합인 것 같아요. 일본 증시도 이제 강보합 정도, 홍콩이 1.3% 좀 빠졌네요. 그리고 대만이 0.45% 상승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3월 26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3천억, 5,700억, 5,600억, 1,600억, 5,800억, 오늘은 3,200억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해줬고요. 이게 이제 패시브적인 어떤 프로그램적인 어떤 이제 매수세가 아니라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4월 1일 날 보죠. 4월 1일 날 외국인은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2,300억을 순매수했는데 여기 보시면 5,700억 나머지는 액티브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목 단으로 우리 반도체 유망할 거니까 반도체 사자, 아니면 플랫폼 기업을 사자, 카카오를 사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하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비차익으로 프로그램으로
코스피에서 한 700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3,200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액티브한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자금은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개인들 뭐 분위기가 코인 쪽으로 많이 뭐 옮겨갔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업비트 보니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10조 넘어가고, 뭐 10조가 아니라 뭐 18조 뭐 이렇게 하루에 거래 대금이, 그만큼 이제 뭐 코인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굉장히 좀 거대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벗겨내면서 돌파를 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이제 막 언론에서도 막 9시 뉴스 이런 데서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 지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터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대중 투자들이 이제 다시 또 야 주식이다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돌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돌파하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 지수가 뭐 3,200, 300이 문제가 아니라 3,500까지 뭐 또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브레이크 잡힌 거잖아요. 지금 여기 3개월 동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느슨하게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르니까 제어가 됐다가 이게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세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시중의 유동성의 어떤 성격을 지금 본다면 굉장히 뭔가 달아올라 있고 흥분돼 있는 그런 자금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거 돌파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 그게 지금 반도체 필두로 움직일 공산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나 뭐 플랫폼 기업들 또 바이오 이제 일부 종목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 포트에서도 비중 자체가 반도체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뭐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야죠. 아전 인수격으로 시장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객관화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가 가진 포트에 기반해서 막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객관적인 어떤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중심의 어떤 강세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매우 높다. 그 정도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옆으로 기면서 5일선을 지금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보시면 안 깨죠. 이거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거 팡 튀면 이제 그때부터 개인 자금 확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각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궤적이 나올 수 있어요. 코스피도 이제 5일선 안 깨면서 5일선 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보합 정도 5일선 안 깨고 이렇게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SK하이닉스도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지만 뭐 음봉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이버도 1% 좀 약세. 오늘 시총 상위주 좀 약세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흘러갔고 뭐 수급도 이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좀 팔았네요. LG화학 오늘 장 초반에 배터리 종목들 세다가 되밀렸고요. 매물들 좀 나온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가 1.4% 상승하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인데요.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증거사 리포트들 보면 1분기 실점을 저점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이렇게 제시하고 셀트리온보다는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그래서 올라오는 게 좋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현대차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그래도 플러스 수급 이제 양봉으로 전환됐네요. 그리고 카카오가 보합으로 마감됐죠.
밑꼬리 좀 크게 그리면서 오늘도 기관의 수급은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뭐 조금 나갔지만 삼성 SDI가 기관 수급은 좀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왔죠. 플러스 1.8%로 시총 상위 중에서는 오늘 가장 셌네요. 1.8% 강세로 사실 뭐 기회죠. 셀트리온 0.8% 강세. 그래도 모처럼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로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쇼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은 빼고 어쨌든 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을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기관 자금들이 좀 한정적이죠. 펀드나 이런 쪽으로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투자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을 좀 빨리 돌리는 어떤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기아가 이제 0.4%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포스코 보합. 포스코 최근에 좋죠.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0.9% 약세.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 하지만 주식을요, 뭐 하루 이틀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뭐 단타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단타 매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에서 앞으로 오산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호재가 나온다고 올라가고 악재가 나온다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의 시세는 어떻게 보면 다소 랜덤해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질문 많았어요. 실적 좋은데 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라는 거예요. 추세. 그냥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근거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고 홀딩하거나 매도를 해야지 하루 이틀 움직이는 걸 가지고서 뭐 투자 판단하고 이거 왜 그러지? 샀는데 뭐 10% 떨어진다고 이거 뭐 문제 있나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분석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샀는데 왜 떨어져요 하면 아니 이렇게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런 데서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매 타이밍의 문제고 자신의 문제지 왜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는 올라왔으니까 이건 조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약간 좀 부재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추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실적의 추세라든지 가치의 어떤 추세, 사업적인 방향의 추세가 어떤지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를 안 해야겠다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없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속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사업적인 방향이 가고 있다면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계속 가야죠. 뭐 내가 샀는데 10% 20% 빠졌다고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는 그거는 주식 투자에서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방향의 사고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체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근데 이걸 이해해야지만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행복한 투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준과 철학을 좀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숫자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 500 됐다가 마이너스 500 됐다 하는 거에 막 많이 좌우되거나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계좌 뭐 보지도 않으니까 사실 계좌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매수 매도하거나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될 때만 계좌 열어가지고 주문 내놓고 뭐 계좌 얼마 들어있는지는 뭐 정확히 매일마다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계좌를 매일마다 쳐다보고 있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하루에도 뭐 기본 1, 2억씩은 그냥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뭐 어떤 변동성 큰 날은 막 3, 4억씩도 막 있다가 사라졌다 할 거 아니에요, 계좌에서. 근데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이 1억이다. 내 돈이 뭐 3억이다. 내 돈이 뭐 5천만 원이다.
이걸 돈으로서 접근하면 기준과 철학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투자를 하기가 쉽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계좌 보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감정의 개입의 여지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항상 쓰는 재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뭐를 살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딱딱딱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샀는데 하루 만에 30만 원이 마이너스 났어? 그러면 뭐 밖에서 외식에도 뭐 하여튼 뭐 무슨 옷을 사도 뭐 이런 그럼 감정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절대 투자가 온전히 되지 않고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 가장 안타까운 건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냥 어디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고, 어디 뭐 회사에서 뭐 남의 자금만 운용하면서 뭐 해가지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평생 제 자금을 운용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개인 투자로서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어떤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절대 계좌를 보고 있거나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LG전자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 그냥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제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분석해드리고 자료 체크해드리고 리포트도 이제 읽어드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LG전자를.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 뭐 오늘 뭐 빠지고 올라가고 이거 뭐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어떤 지금 위치, 강세장의 어떤 말미에서는 이제 주도하는 종목들을 대부분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과 프로세스, 이제 뭐랄까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 요 정도를 이제 체크하면 되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고 있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쳐다보고서 저한테 막 10% 빠졌다고 질문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숫자를 보면서 돈이 깎이고 이런 거에 이제 반응해가지고 질문한 거기 때문에 허탈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LG전자에서 너무 긴 시간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제 시총 상위 종목 보면 SK텔레콤 보합 정도 마감된 것 같고요. 뭐 흐름 뭐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좋은 흐름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K를 좀 커버해 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SK도 우호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뭐 최근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뭐 수소 사업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또 우호적인 어떤 자회사들 나중에 또 IPO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SK도 우호적인 어떤 시각 계속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슈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죠. NC소프트 보합 마감했죠. 그래서 요거 빠진 거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 누가 일 것인가? 저는 외국인의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오늘 바이오가 그래도 좋았어요. 뭐 시젠이 7% 상승하고 그리고 뭐 2차전지 이런 LNF도 이제 상승 3% 해주고 알테오젠이 2%또 상승해주고 휴젤도 이제 올라졌죠. 0.4%. 오늘 요즘 뭐 게임주 좋죠. 2.6%. 헬스케어랑 제약은 이제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반도체 쪽은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고용도 3.2%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박셀바이오 2.5% 상승,
반도체 쪽 SFA가 2% 상승. ST팜 요건 뭐 RNA 쪽 CMO 향후 이제 부각될 그런 기업이죠. 이렇게 좀 흐름을 보여줬고요. 데브시스터즈 게임주가 오늘 또 7%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차바이오텍도 4.9%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 뭐 내용이 있긴 했죠. 그 자회사 차바이오랩이 첨생법, 첨단 재생 바이오법 관련된 허가 3개를 획득했다 해서 이걸 바탕으로 향후 이제 세포치료제 CDMO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방향은 저는 계속 우호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이죠. 차바이오텍. 그리고 네오이면텍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한 1조 원 정도 내외 정도 되면 매력적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슬슬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어떤 밸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NC 미디어 그 웹소설 웹툰 이제 그 CP를 또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피코마랑 이제 같이 공급하는데 어쨌든 DNC 미디어 뭐 최근에 조정이 좀 잘 받았고 최근에 수급 쪽으로도 좀 좋은 우호적인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성장하는 어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무난한 흐름의 우상향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가구 수요들이 좀 많잖아요. 자기 집 인테리어하고. 그래서 오늘의 집이라는 뭐 어플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 많은데요. 뭐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온라인 특화된 그런 가구 업체거든요. OMINT. 그래서 시총이 좀 낮아가지고 강조까지는 못 드리고 그냥 소개 정도 그때 간략하게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상한가로 갔네요. 뭐 리포트 하나 나오면서 DB금융투자에서 레이디 가구를 브랜드를 보유한 온라인 가구 유통업체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해주면서 뭐 작년에도 실적이 매출액 757억,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나오면서 외형이 크게 신장됐다. 올해도 이제 매출액이 988억, 영업이익 60억 원을 이제 달성할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 뭐 오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향후 그 내부 인테리어 같은 그런 또 온라인 마켓으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그런 곳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집 같은 그런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면 상당한 또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상장 중에서 저도 딱 보면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의 집. 작년에 사실 크래프톤을 좀 투자를 고려하려고 그 게임도 이제 어플도 받아가지고 이제 게임도 직접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하는데요. 그때 제가 사질 못하고 게임만 다운받았어. 그래가지고 크래프톤이 이제 작년 한 6, 7배 주가가 올랐잖아요. 장외에서. 그래서 조만간 상장하게 될 텐데 어쨌든 비상장 쪽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장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한 번씩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더존 비주온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회사에 전화도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요 영상 찍기 전까지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전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금 이렇게 밀려버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매도를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이제 30만 주 금액으로 치면 뭐 27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하고 여기 이제 기관들 매물 나오는 거는 이제 로스컷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딜 펀드에도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인데 이게 웬일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내용이 있으면 이제 언젠가 나오겠죠. 또 며칠 상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라는 해석을 할 텐데 아직 뭐 전혀 이 기업의 특성상 뭐 갑자기 돌발악재가 발생할 것도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의문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특별한 리스크적인 어떤 부분이 없이 이게 수급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깨버리면 기계적인 로스컷 물량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요 이제 오늘 나왔던 요 물량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고 이렇게 빠진 거라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기회가 될 거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일단은 그래도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노출이 돼 버리면, 악재가 노출되면 그때가 저점이 돼서 이제 반격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먼지 안 나는데 나와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가 저점이다. 예.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악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저점 지키고 올라가는 시점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근데 없이 이렇게 떨어진 거라면 이건 굉장히 기회가 될 거고요, 분명. 예, 있더라도 노출이 되면 그때가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해보면 제가 볼 땐 좋은 전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보시고, 예, 한번 각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은 우수하잖아요. 예,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좋은 비전, 오늘 좀 질문도 많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번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소식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전에 그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이제 65조, 영업이익이 9.3조. 컨센을 조금 상회했고, 또 이제 비슷하게 뭐 예상했던 증권사도 있고, 어쨌든 뭐 우호적인 어떤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9조 원 이상이면 좀 무난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9조 원 이상 나왔고, 뭐 사실 뭐 10조까지도 뭐 예상하기도 한 쪽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조금 과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9조 뭐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면 뭐 무난했다고 봐요. 그래서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시세는 약간 보합 정도 그렇게 좀 됐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 한번 체크를 해보죠. 메리츠 증권에서 가장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제목도 증익 사이클 진입이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보면서 어쨌든 반도체 쪽은 좋진 않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기 이제 오스틴 공장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이제 적자 났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거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단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좀 뭐랄까 좀 당겨가지고, 보통 출시하는 날짜보다 좀 당겨가지고 이제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분기에 과거 대비해서 IM 부분,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조금 더 이익단으로 좀 부과됐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2분기부터는 아마 이제 반도체 쪽에 증익 사이클로 좀 진입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한국 증시의 이제 어떤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강한 흐름으로 가는 어떤 진입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이제 이렇게 추정한 거예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9.3조 원의 이제 잠적 실적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3.5조, 디스플레이 쪽이 0.4조, 스마트폰 4.4조, 가전이 0.9조, 그리고 하만 쪽하고 기타에서 0.1조, 이렇게 좀 메리츠에서는 추정을 했고요. 반도체 쪽은 아마도 이제 메모리 쪽이 그 1분기 말미에 이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뭐 출하량도 그렇고 판가 공이해서, 판매가 이제 공이해서 기대 이상의 견조한 수준을 좀 시현했다. 그래서 3.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걸로 보여진다. 근데 텍사스 오스틴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요거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반영하면서 0.2조 원의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쪽은 영업 손실을 봤을 걸로 추정이 된다. 근데 이게 향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뭐 한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거기 뭐 전력이 뭐 중단돼 가지고 이렇게 멈춘 거기 때문에 거기 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5천억 가량의 OLED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다운사이징의 여파로 LCD는 계속 줄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LCD 손실이 1,000억 원대 반영된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는 견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출하량, 스마트폰이 한 7,600만 대, 태블릿이 840만 대 이렇게 좀 매출된 걸로 출하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이 시현됐다. 스마트폰 사업부 내에서 네트워크 부문 역시 이제 뭐 통신 장비겠죠. 10% 후반대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면서 작년 대규모 수주 이후 차별화된 이익률 유지하고 있다. 가전 쪽은 이제 패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VD 수익성이 유지되며, VD는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입니다. VD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가전 판매 호조에 기반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어쨌든 뭐 LG전자도 가전 사업부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됐는데요. 가전 쪽이 지금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집콕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기의 경우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계절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부에 일시적 실적 둔화 가능. 하지만 메모리 업사이클에 기반해서 동사 실적은 올해 4분기까지 지속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 흐름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지수의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그런 어떤 기폭제어 역할과 시작점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설명에 이제 4월 29일 날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잠정 실적 매출액 65조에 영업이익 9.3조인데요. 지난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일단은 매출액이 61조였고 9조였고요. 직전 분기보다 높게 나왔고, 또 작년 동기 대비, 작년 동기가 55조 매출에 6.4조의 이제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했죠. 영업이익 단으로 이제 44%, 매출액 단으로 1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코로나 어떤 회복 특수를 넘어서는 경기 어떤 회복 확장 국면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실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 공격적으로 증시를 좀 바라봐도 되는 어떤 그런 시그널적인 어떤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어디보다 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공급 부족의 명암이다 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구나 하는 제목인데요. 일단 1분기 잠정 실적은 영업이익 9.3조로 기대치 수준의 어떤 호실적이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승 중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비용 절감으로 세트 손익 개선이 이제 배경이다 해서 시장의 관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은 적어도 3분기까지 지속.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삼성 스마트폰 판매 물량 2분기부터 차질이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세 번째는 삼성 반도체 설비 투자의 변화에서 이 세 가지가 시장의 관심이다 하는데요. 그래서 뭐 부문별 실적도 어느 정도 증권사 거의 뭐 비슷해요. 반도체 쪽은 전분기 소폭 하락했고, 어쨌든 비메모리 쪽 미국의 이제 오스틴 공장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동 중단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근데 메모리 판매 물량이 비수기 대비 호조를 보이고 있고 가격도 안정세로 긍정적 방향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2분기에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걸 좀 암시를 해주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는 뭐 영업이익 4.3조, 4.4조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스마트폰 판매량이 뭐 비용 절감 효과로 손익이 좀 개선됐다, 이런 내용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전 쪽 전분기 유사하게 1조 원 수준의 손익을 예상한다. 1분기가 보통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특수를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집콕 수요와 대형 TV 수요의 강세,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우수한 손익을 유지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세 가지인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루는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가격 상승의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2분기는 저도 이제 굉장히 반도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지금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이제 가파르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온전히 2분기에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증권에서 예상하기로 이제 D램 가격은 뭐 32기가 서버 모듈 기준으로 1분기에 120달러, 2분기에 140달러 이상, 3분기 150에서 160달러로 상승한 이후 4분기에는 조금 둔화를 예상한다. 아마 이제 재고 정도 축적하고 나서 조금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사이클상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2분기 가격도 3월 대비 4월 지속 개선되고 있어서 오름폭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가격이 뭐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막 미리 이제 가격 상승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버렸다가 뭐 이렇게 일찍 고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반도체는 가파르게 좀 상당 기간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은요, 중화권 업체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지금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마트폰 단에 교체 수요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PC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온라인 수요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버 D램은 상반기는 크게 주문이 늘지 않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 개선과 함께 아이스레이크 기반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하이퍼스케일의 주문 회복을 기대한다. 하여튼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 그거 주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바탕으로 가전제품과 네트워크형 DDR3 등 제품은 더욱 큰 폭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는 그 스마트폰 판매량과 실적 자체가 조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들 때는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DDI, OLED 구동칩이라든지 트랜스시버라든지 당연히 AP 같은 거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물량 공급이 우선이 되죠.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재고 확보를 하던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금 8인치뿐 아니라 12인치까지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 증가, 마케팅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스마트폰 쪽은 조금 좋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만큼 반도체가 워낙 좋아야지 아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들에게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삼성의 반도체 설비 투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메모리 쪽의 설비 투자가 작년 이제 20조 원 대비해서 비슷한 한 20조 원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원래 예상은 한 27조까지도 작년 11월 달에 추정할 때 했는데,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20조든 27조든 이거를 확정 지어가지고 발표하면 그게 또 이제 장비주들의 어떤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동적일 것 같고요. 미국 정부하고 논의되는 부분까지 본다면 미국에 또 증설을 대규모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 10.3조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갤럭시 이제 스마트폰 쪽의 출하량은 좀 급감할 걸로 보여지고, 이것 때문에 이익 감소는 좀 불가피할 걸로 보는데,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이익 급증,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이익 발생,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사의 어떤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이익 급증하는 게
2분기 실적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경기 회복의 강도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의 이제 상승 여부가 가파를지 약간 뭐 플랫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갈려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호적인 방향으로 2분기, 3분기 이렇게 올해 분기 단위 어떤 실적을 전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올해는 반도체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또 이런 어떤 삼성전자가 지수를 또 이끌어주는 그런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인데요. LG전자도 오늘 잠정 영업이익이 예상치, 증권사의 어떤 예상치보다 3천억을 초과했다. 그래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1조 5천억대 기록했다는 어떤 소식으로 오늘 상승하다가 뭐 밀렸죠? 뭐 약간 1% 가까이 좀 밀리는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어쨌든 실적 발표 뒤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요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그냥 뭐 차익 매물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죠. LG전자 가전의 힘 해서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새 역사를 썼다. 영업이익 1조 5천억은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깬 거라고 해요. 매출도 사상 최대고. 그래서 휴대폰 사업부에서 뭐 지금 뭐 예상하기로 한 3천억 정도 적자를 봤을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이 실적 방향을 본다면 뭐 저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 가전 그리고 TV 부분이 굉장히 호조죠.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연결된 거잖아요. 가전하고 이제 TV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대형 TV를 많이 사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물며 제 주변뿐이 아니겠죠? 이 진짜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와 이제 뭐 집콕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이 대형 TV에 대한 어떤 수요로 많이 좀 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전을 바꾸는 수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가전이 뭐 더 필요하고 새 거를 더 사고 특히 이제 뭐 소비가 이제 뭐랄까요, 과거처럼 이제 막 외부 나가가지고 막 많이 하거나 뭐 해외여행 가거나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전을 좀 새 걸로 좀 좋은 걸로 좀 바꾸거나 늘리거나 하는 걸로 많이 돌려진 것 같아요, 소비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비단 저희 집도 그런 것 같고, 뭐 인간사 다 똑같은 건데 그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L전자가 뭐 해외에서 많이 팔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겠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사상 최대 이익을 이제 실적을 이제 내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이제 빠지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조 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가요, 시가총액이 25조거든요. 25조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4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7월 달에는 또 LG 마그나라는 파워트레인 업체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 메카트로닉적으로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일렉트로닉적으로는 약점을 갖고 있는 마그나가 일렉트로닉의 강자 LG와 손을 잡아서 정말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기차 뭐 LG랑 지금 뭐 마그나랑 손잡으면 사실 뭐 배터리 빼고는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배터리야 뭐 LG 쪽에서 조달하면 뭐 깔끔하게 그냥 애플 거도 만들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LG전자 이제 최근에 저한테 질문 많이 들어왔었어요.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재료 소멸이 아닐까요? 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 결정했는데 이런 것도 재료 소멸이 아닐까요? 이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뭐 음봉으로 딱 밀리고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스트롱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언제든 깜짝 그 애플
애플 이슈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봐도 야, LG 마그나만큼 애플 파트너하기에 적당한 기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롱 홀딩 의견을 계속 드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스마트폰 이제 빠지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뭐 4조 원 안팎으로 기대가 되고, 퍼밸류로 따지더라도 이게 뭐 한 자릿수를 넘어야 되는데 한 자릿수 뭐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잘 정리해 놨네요. 분기 단위로 이제 실적 보니까 요 막대 그래프 요 숫자 달린 게 이제 매출액이고, 그리고 빨간색의 작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영업이익인데 분기 단위. 2019년도 1분기 이제 9천억 영업이익이었는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1조 5천억 엄청난 이익을 낸 거죠. 그리고 매출액 단으로도 2019년도 1분기 한 15조였는데 지금 와우 18.8조, 어마어마한 어떤 실적을 지금 계속 서프라이즈가 내고 있고요. 비수기예요, 비수기 1분기가. 사실 4분기 이럴 때 뭐 가전을 많이 사지, 스마트폰도 많이 사고, TV도 많이 사고, 뭐 크리스마스 막 뭐 해가지고 연말에 보너스 받은 것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1, 2, 3월 뭐 1, 2, 3월에 TV 사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전이든. 그래서 그런 보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실적을 냈다는 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정말 서프라이즈한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성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는 저는 명확하게 주도주다. 삼성전자 주도주다. LG전자 주도주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로 프리미엄 가전과 TV 판매가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생활 가전 분기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 원, 영업이익이 8천억을 넘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정말 뭐 새로운 가전도 많지 않습니까? 뭐 와인 뭐 보관하는 거, 뭐 옷을 이게 이렇게 미세먼지 털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도 이제 샀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실적에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이끌어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뭐 사업구조 재편,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철수를 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전장으로 이제 많이 영향을 집중하는 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상승 랠리를 펼칠 것으로 지금 관측한다. 일단 사업 철수가 결정된 휴대폰 사업이 2분기부터 중단 사업 손실로 반영돼서 기존 회계처에서 빠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 개선에 이제 기여할 걸로 당연히 보여지고요. 올해도 이제 비롯한 프리미엄 TV와 가전 시장의 호조가 지속되고 전장 사업에서도 수익이 날 걸로, 지금 전장 사업부 쪽에서 흑자 전환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증권가의 화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쪽에. 그래서 그 부분 향후에 좀 분기마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G와 전장 사업에서 협력할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사의 합작사인 LG 마그나 e파워 트레인에서 전기차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와 인버터 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LG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조 2천억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3조 후반대에서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한 퍼 밸류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9.8배 한 자릿수예요, 여전히 당연히. 그래서 두 자릿수 넘어가는 거는 뭐 제가 볼 땐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올해 긍정적인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감을 해보고요.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고, 또 이제
증시가 신고가 갈 확률이 이제 뭐 확실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강한 어조로 좀 드렸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흐지부지하게 뭐 이렇게 뭐 제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어떤 엄청난 기회가 왔으면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죠. 예, 기회가 이런 기회들이 이제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10년 만에 12년 만에 온 엄청난 기회의 장세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 강세장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꺼지면 자금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자금 자체를 엄청 줄여야 돼요. 예, 나중에 뭐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 드린 날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때고 나중에는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투자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명확해진 어떤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